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종신보험은 아무래도 사망과 관련된 보험이다 보니까 먼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점차 길어지는 평균 수명과 은퇴 후에 남은 여생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노후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들이 든든하게 지켜주는 종신보험,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의 시간 통해서 대비를 원하셨던 분들은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험플랜 119 이렇게 든든한 보험 정보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종신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백주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 굉장히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들이나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시청자님께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담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보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증권을 한번 보신다면은 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정의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먼저 종신보험을 보시기에 앞서서 종신보험이라고 만약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간혹 혼돈하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무슨 화재, 무슨 손해보험에 가입된 종신보험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 손해보험사가 아닌 생명보험사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일반적으로 특약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망보험금에 따라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주계약이라는 게 존재하죠. 주계약이 생명보험에는 일단 사망보장을 하는 일반 사망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손해보험사는 상해 사망이나 또는 80% 이상의 여기 상해로 인한 80% 이상 고도우유장애가 주계약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신보험이나 일반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라고 하면은 생명보험사로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상해 사망이 주계약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는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걸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먼저 하나씩 짚어 드릴 건데요. 먼저 종신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전통적인 종신보험, 그냥 다른 이야기 없이요. 그냥 무슨 종신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시에 사망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사실 종신보험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는 한 20여 년 전인 IMF 때 사실은 가장이 이제 부재가 생기는 경우에 사망보험금으로 남은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지급해줘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종신보험이 굉장히 많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종신보험은 그냥 단순하게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만 지급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연금으로 전환되는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정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받고 노후에는 연금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질병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주기하게 들어가는 적립보험료가 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CI보험과 GI보험, 이거는 내가 사망하지 않고요. 중대한 질병이나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사망해야지만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이제 치료하는 데 쓰라고 나오는 중심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암,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또는 중대한 수술 등의 치료가 있을 때 사망보험금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금액에서 50% 또는 80%를 선지급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데 쓰라고. GI보험은 CI보험보다는 다른 게 중대한이란 멘트가 빠지고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만약 들어보셨을 내용 중에 하나가요.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보험을 불입하다가 보면은 돈을 못 낼 수도 있고요. 또는 저축보험은 아니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보험료 적립된 해약환급에서 중도인출, 돈을 찾아 쓰는 거죠. 대출 받는 게 아니고 중도인출이라는 거는 내가 있는 통장에서 빼쓰는 것처럼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겨져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중도의 자금을 활용하는 높은 상품이지만 사망보험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망보험금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내가 뺐은 만큼 적립금이 줄어드니까 사망보험이 줄어든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요.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보험료를 2달 정도 못 내면은 일반적인 보험은 실효라고 돼가지고 보험의 기능이 정지되는데 유니버셜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거는 내가 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내 해약환급 적립된 돈에서 보험료를 대체시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내더라도 보험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월대체라 그래가지고 보험료 대체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대체되는 금액이 소멸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일단 저해지 종신보험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변액종신보험과 달러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변액종신보험과 달러종신보험은 사실은 환급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보상금이나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나서 나의 적립된 돈을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신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변액종신보험은 보험료 적립금을 변액펀드로 투자해서 적립금을 높여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나 보장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내가 해지하면 나오는 적립금이나 해지 환급금이 투자 수익률에 따라 많이 달라지니까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액종신보험에서 중요하신 거는 펀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펀드 변경이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펀드 변경. 요게 수익을 내는 관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변액보험에 펀드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게는 10가지 넘게 펀드가 운영 중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형이 있는 것도 있고요. 외국의 주식형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형은 지금 수익률이 나쁘다. 근데 외국의 주식형은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적립되어 있는 돈을 우리나라 주식형에 들어가 있던 거를 외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요 작업을 꼭 해주셔야지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갖고 있는 계약자분께서 직접 펀드 변경을 해주셔야지만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달러종신보험은 뭐냐면요. 내가 보험료나 내가 보상받는 보상금을 달러의 환율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만 원에 1달러를 샀다. 근데 환율이 좋아져가지고 10만 원에 2달러를 살 수 있다. 그러면 내 보상 금액이나 환급금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만 원에 1달러를 샀는데 이게 더 떨어져가지고 1달러보다 미만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내 환급금이나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종신보험이나 변액 종신보험은 사실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런 거에 나는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을 좀 더 높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이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요즘에 많이 나오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일반적인 종신보험료보다 보험료가 한 30-40% 정도 보험료 굉장히 싸요. 보상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위에 언급된 종신보험들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1억이다. 그러면 저해지환급형은 7만 원으로 1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종신보험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환급률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에 내 해약 환급금을 못 받을 수는 있다. 단지 대신에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신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3가지 분류로 좀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신보험의 변천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놔둔 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분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좋고 2세대가 나쁘고 이런 개념의 것은 아니고요. 그냥 3가지로 분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보장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신보험은 사망보장도 되지만은 내가 아팠을 때는 질병치료비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 플러스 연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점까지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지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나의 사망보험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남은 가족들한테 그런 경우에는 이 사망보험금을 포기하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돼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입니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둘 다 사망보험금을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일단은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30살에 정기보험을 가입했는데 나는 내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이 한 60세로 본다. 그럼 난 60세까지만 내 사망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 정기보험을 가입하겠다. 이렇게 하면 61살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60세까지만 보장이 딱 되는 거죠. 필요한 시점에만. 그러면은 정기보험의 장점은 뭐냐? 보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반 종신보험보다 현격하게 저렴해요. 왜 그러냐면 기간을 또 이거는 기간을 내가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달라집니다. 50살과 60살과 70살은 보험료가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 맞게 나는 효율적으로 사망보험금만 딱 하고 더 이상 이제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기보험이 좋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환급금이 한 푼도 없다는 거. 보험료가 싼 대신에 환급금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종신보험은 정기보험과 다르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내 사망보험금이 종신토록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망하건 간에 그 안에 사망하게 되면은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죠. 그러면은 종신보험의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보험료가 높은 걸로 장점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험료가 단점이 되겠죠. 보험료가 높다는 건 단점이 되고요. 대신에 종신보험의 장점은 환급금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계약이 크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환급금이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에는 금리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금리가 복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급금은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세대 종신보험은 사망 플러스 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신보험들 중에 이게 CI보험이나 GI보험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중대한 질병 발병 시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치료비용으로 선지급하는 겁니다. 선지급. 죽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미리 주는 거죠. 그럼 선지급하는 비율은 통상적으로 50%형과 80%형 2가지로 보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1억에 가입된 보험의 CI 경우, GI 보험의 경우는 내가 중대한 질병에 해당되는 그 CI에 해당되거나 GI에 해당되면은 5천만 원 또는 8천만 원의 치료 비용을 먼저 쓰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은
1억에서 5천만 원을 받았을 때는 5천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망했을 때는 5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 8천만 원이 선지급됐으면은 남은 2천만 원이 내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I 보험은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 보험이 지급되는 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중대한 암입니다. 중대한 암. 그래서 중대한 암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중대한 암이라는 게 그럼 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지만 보험금을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일반 암과 중대한 암의 차이가 특별하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신생물표에 표시되어 있는 일반 암 진단비나 중대암 진단비나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CI 보험에 가입되신 분들 중에 암으로 보험금을 받는 케이스는 굉장히 높아요. 한 9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중대한 암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지 나오는 CI가 아니고 일반적인 암보험과 똑같은 분류표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다. 대신에 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거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과 중대한 뇌졸중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진단비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얘는 다음에 두 가지 특성을 보여야 합니다라는 단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런 것들이 항목들이 해당이 되는 급성심근경색에 걸려야지만 CI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 하나 중대한 뇌졸중은 여기 보시면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붙어 있어요. 내가 단순하게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뇌졸중 진단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뭔가 장애가 영구적으로 있다라는 판정이 지어졌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중대한 질병에서 CI 보험은 중대한 암은 지급률이 굉장히 높은데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사실은 받기는 그렇게 암처럼 쉽지는 않다. 요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은 치료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에 납입면제 기능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치료받는 거나 또는 보험의 혜택으로는 CI보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단점은 보험료가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1회 지급 이후에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요거는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대한 질병에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이라는 거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질병 중에 중대한 질병을 하나 지급되면은 그 이후에 다른 질병이 걸렸을 때도 지급되는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급되고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진단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을 적어놓은 게 CI보험과 GI보험의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별도의 진단비를 따로 가져가시고 얘는 보너스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주계약 보험금이 선지급되는 경우가 보통은 CI보험은 전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꼭 챙기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CI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증권을 한번 펼쳐보시고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이나 이런 뇌와 심장 쪽 질환에 대한 별도의 진단비가 있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봤더니 암이나 뇌나 심장 쪽에 진단비가 별도로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꼭 보완을 좀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CI보험의 증권을 하나 보게 되면은 변액 CI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환급금이 적립금이 달라지는 펀드로 운용되는 거에다가 CI 기능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주계약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형이냐? 뒤에 보시게 되면은 80% 지급형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50% 지급되는 게 있고 80% 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얘는 80%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약이 4천이었으니까 거기에 80%인 3,200만 원이 CI에 걸리게 되면은 지급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5천이면은 80%면은 4천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 1억이면 8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보험을 증권을 보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세대 종신보험이라고 사실은 제가 사망 플러스 연금 및 저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요즘의 트렌드에 많이 이제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녀를 낳는 결혼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안 낳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만 낳고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의 부재에 대해서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이 필요로 하긴 한데 저렇게 비싸게 나는 가입하고 싶지 않아. 단순히 내가 사망보장이나 뭐 질병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맞춰가지고 보험회사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3세대 종신보험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통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무해지 종신보험들이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장점을 보시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또 납입 완료 후에는 환급금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환급금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뚝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환급금을 제로였 영원히 이익을 수 있고요. 30%만 지급할 수도 있는데 납입이 딱 끝나면 갑자기 원금 이상이 되는 거죠. 원금 이상으로 환급금을 돌려준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이상이 되니까 환급률은 계속 올라갈 테니까 이걸 나중에 어느 시점에 사망보험금 필요 없을 때는 나의 재원으로 써라. 이런 목적이죠. 근데 단점은 지금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도에 해지할 때는 환급금이 없거나 일부만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 환급금이 중간에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내고 나서는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 환급률이 올라가지만 돈을 내기 전에 건드렸을 때는 환급금이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아까 침에 제가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 중도 인출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되겠죠. 환급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요거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품들인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보험료 납입하는 중간에 환급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제가 5천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10년만 내는 걸로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빵입니다. 빵. 한 푼도 안 줘요. 근데 돈을 딱 다 내고 나면 10년째 됐을 때 115%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환급률이 쭉쭉쭉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은 5년 거치하면은 한 127%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요거를 저축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무해지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해지하면 돈 한 푼도 안 준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종신보험이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분들만 선택하셔야지 이게 저축으로 처음부터 가입되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환급률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이 상품을 보고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이 회사의 이 상품은 조만간에 판매가 중지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 환급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놀래기도 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가입하실 때 꼭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게 저축보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해지할 경우는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대신에 이 보험은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보험료 상출 시 적용한 2.75%의 고정금리로 불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납입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참고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종신보험은요. 주계약 플러스 추가 납입비를 활용해서 저축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는 10만 원이면 되세요. 근데 이런 종신보험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10만 원이 가입되고 회사에서 승낙이 나면은 여기다가 20만 원까지 추가로 내가 낼 수 있어요. 추가 납입.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10만 원 내는 거는 사업비가 사망보험금까지 빠져가지고 얘는 말 그대로 내가 처음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되시는 거고 20만 원 추가 납입한 거는 그냥 이 금리를 적용받아가지고 이 종신보험이 운영하는 그 금리를 그대로 추가 납입한 돈이 적립을 받아가지고 환급금이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만 이런 종신보험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난 10만 원만 가입하고 추가 납입 안 하시면은요 정말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신보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추가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점은 확정금리를 줍니다. 종신토록 정해져 있는 그 금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 만약에 2.75%, 2.85% 확정금리라는 건 나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리고 중도 인출이나 유니버셜 기능도 활용할 수 있어요. 유니버셜 제가 뭐라 그랬죠? 보험료 납입하다가 못 냈을 때는 적립금으로 대체시킨다. 중도 인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뺏어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것들은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추가 납입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할다 하면은 추가 납입 보험료까지 예상을 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종신보험들의 특성은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평가가격이 적지 않고요. 보시면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기본 가입 금액을 하고 추가 납입을 200% 했다고 하면은 10년째가 됐을 때 한 104% 정도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저축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절대로 저축은 아니다. 종신보험에 있는 기능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얘는 환급금이 해지 환급금의 예시표가 하나만 나와요. 왜? 확정금리로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도 쓸 수 있고 서서히 목돈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고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은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보험료 산출 준비, 산출 시 적용한 주계약 연복리 10년 이내에 10%, 10년 초과하면 2.85%를 준다. 그래서 확정금리로 드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신보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납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목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저축과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이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제가 여태까지 종신보험의 다양한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타로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보험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요거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CDR 척도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중에 60%를 선지급해 준다. 그래서 CDR 중증 치매 정도가 CDR 척도 3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내가 죽어야지 나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치료하는데 주는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종신보험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1세대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는 보험이다. 그래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나눠진다. 2세대 종신보험은 특약 내용을 활용해서 3대 진단금 특약이 가입된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망보험금을 내가 치료하는 데 쓸 수 있는 CI나 GI 보험이 2세대 종신보험으로 내 질병 치료하는 데 쓸 수 있는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했던 3세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플러스 저축이나 연금의 기능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요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무해지 환급형이나 저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 납입이 되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추가 납입이 100%가 되는지 200%가 되는지. 그러니까 저해지하고 무해지, 그다음에 추가 납입, 이거는 세 가지가 다른 상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셔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 보험이 이런 기능들이 부과가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좀 정의를 내리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종신보험에 대한 정보를 살펴드렸습니다. 요즘에 종신보험의 활용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기존에 알고 계셨던 종신보험의 기능뿐만 아니라 저축이나 또 연금으로도 활용 가능하겠고요. 자,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에다가 이 진단비의 기능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백준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주셨잖아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보험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신보험은 목적이 딱 그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나 회사, 이제 사람들이 가입하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이런 기능들을 부가시켜서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요게 이제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사망보험금 필요 없어지는 시점을 자녀의 마지막 성인이 되는 나이, 마지막 자녀의 성인이 되는, 그러니까 막내의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5살로 본다면은 내가 우리 막내 나이 25살 정도 됐을 때 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저축이나 연금으로 돌려서 쓰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기능인 사망 보장에다가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다른 기능까지 묶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망 보장에 저축, 연금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저축이나 연금으로 이 종신보험을 저희가 활용을 한다면은요, 기존의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시작부터가 목적이 틀리죠. 연금이나 저축보험은 목돈을 만드는 거고요.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환급률이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축은 내가 어찌됐건 필요한 시점에 돈을 찾아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연금이나 저축보험은 중간에 혹시라도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해지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손해를 조금 보는데 이 종신보험은 손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에서 이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활용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은 변동금리인데요. 종신보험에 불이가 되는 금리는 확정금리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어떻게 언제쯤에 활용할지에 따라서 연금으로 선택하냐 종신보험을 선택하냐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포인트는 두 보험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도 다르다고 합니다. 연금이나 저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를 하셔도 되겠지만은요, 종신보험으로 묶어서 가져갈 때에는 이 부분 꼭 유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신보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팁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종신보험을 이제 가입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꼭 팁은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있어라고 해가지고 선뜻 가입하시면 안 되세요. 내가 이 돈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저는 선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연금보험도 준비하고 종신보험도 준비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내가 벌이의 소득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정기보험처럼 필요하다 그러면 간혹 보면은 연금보험에 정기특약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고 내가 혹시 유고 시에 내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종신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에는 나는 좀 목적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는 시점과 활용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보험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백주선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한 가족의 가장이라면 종신보험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요. 연금이나 저축까지 한 번에 활용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필요하셨다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종신보험은 물론 꼭 필요한 생존 담보에 대해서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분들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시청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28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제 보장이 저에게 맞지 않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암과 2대 질병의 입원, 수술도 보장되면서 사망 보장도 된다고 했고요. 20년 완납하면 해지환급금이 100%가 넘어서 노후에 아프지 않아도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 계약인 사망보험금이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지금 전혀 필요가 없고 보장 범위도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해지를 하자니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유지를 하자니 그건 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보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종신보험 해지를 고민하신 시청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오늘 이훈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분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셔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일단 증권부터 살펴볼까요? 예, 증권을 한번 제가 사전에 좀 봐서 증권을 보여드리겠는데 일단은 생명보험사 상품을 들으셨어요. 근데 직접 상담을 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께서 다행히 실비거나 아니면 다른 손해보험사의 암진단금 뭐 예. 80세 만기긴 하지만 2천만 원 정도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지인분 추천으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설계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1년 있다 이제 그만두시게 됐어요. 아, 예. 그러셔갖고 그때부터 이제 한번 검색을 하셔갖고 이분이 저한테 이제 소개로 해서 의뢰가 들어왔었던 건데 일단 전체적인 큰 문제는 지금 나이에 맞지 않는 보험 선택에서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예. 뭐 자기가 꼼꼼하게 알아서 해주겠겠니 하고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지도 않은 약간의 그 시청자분의 그 실수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손실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에 맞게끔 자기 보험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일단 무턱대고 뭐 이제 약간의 입바른 소리 설계사에 이런 거는 이런 거 좋다는 설명만 듣고 가입을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가입을 일단은. 했는데 또 그분은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갖고 일단 생명보험사에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 당시 아마 거의 처음 나왔던 저해지 환급형의 종신보험입니다. 전문가님 2016년도에도 이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 있었어요? 예, 아마 거의 처음 나왔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이 당시에 되는데요. 처음 나온 보험을 가입하신 거네요. 이때 당시에 약간 획기적이었죠. 그냥 일반적인 표준 종신보험이나 CI 알고 있는 CI나 그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해지환급금을 보더라도 예. 어느 정도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100% 되는 시점이 한 60세에서 70세 물론 나이마다 예. 가입 연령 따라서 그 해지환급이 약간 틀리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상품의 특징은 일단 저해지환급형 말 그대로 납입 기간 동안에 해지환급금은 저해지 50% 미만 예. 이렇게 상품 해지환급금을 주고 있는데 그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평생 적용 이율이라는 게 이 당시의 상품에서 3.25라는 높은 연봉률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획기적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 금시 이율도 1.25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불과 3년 전에 3.25라면 엄청나게 많은 연봉률을 혜택을 주는 거죠. 하지만 그거에 맞게끔 자기 취지에 맞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저축 상품이 아니라 아까 백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정확한 뚜렷한 목적 없이 이렇게 얼성을 이렇게 들은 보험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약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주계약 자체가 1억. 이 주계약 자체는 사망보험금입니다. 일반 사망보험금이 1억이 가입돼 있고 재해사망, 즉 질병 이외에 나머지 사망보험금이 또 1억이 가입이 되시고요. 그다음 재해상해라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상해 휴유장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에서 100%까지 해서 상해로 인한 휴유장애율에 곱하기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진단금이고요. 그다음 암진단금이 2천만 원 가입돼 있었고 암 입원금이 10만 원, 그리고 수술비 200만 원, 항암치료 100만 원, 그리고 입원비, 수술비 이제 가입이 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2대 질병이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생명보험 상품에서는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예. 현재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이 100% 보장되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2대 질병이라고 해서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3천씩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보험료는 되게 저렴해요. 예.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전부 다 5년 갱신이죠. 5년 계속 오르겠네요. 그렇죠. 이 5년 갱신이 그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특약들은 70세, 나머지 특약들은 뭐 80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은 이제 예.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갱신을 하게 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장은 거의 질병은 한 60대, 70대에서 가는데 5년마다 갱신일 때 그 당시에 보험료는 상당히 비싸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일반 사망에 대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일반 사망에 대한 게 보험료가 거의 한 10만 3천 원 정도 제가 차지하는 걸로 봤어요. 그 나머지 특약들은 약 3, 4만 원대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3, 4만 원대 2만 원 특약 가입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하지만 이 갱신이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보장을 좀 더 폭넓게 보장을 받고 싶어 하고 예.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또 질병 후유장애라는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예.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 어쨌든 일반 질병에서 암진단금이나 아니면 뇌출혈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이 질병후유장애는 가입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일단은 가입을 잘하는 것보다는 질병 예. 후유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만기 시점에 따라서 좀 틀린데 손해보험사에만 있는 건데요. 예.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3%에서 100%짜리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예. 나 질병 후유장애 있어 하시는 분들 증권을 살펴보면은 80% 이상인 굉장히 심각할 때만 그렇죠. 보장을 받을 거의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식물인간 정도 그 정도 되면 80% 그러면 정도 3%면 굉장히 좀 사소한 부분에도 보장을 예, 받을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질병유의장애를 높게 한도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각 손해보험마다 한도를 되게 줄였기 때문에 거의 3천에서 많게 받아야 5천 정도만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3천 정도에서 가입을 하셔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입금액 3천 정도면은 충분하시다. 하지만 이 특약 자체가 되게 비쌉니다. 이게 80세일 때는 그나마 좀 저렴한데 예. 90세 보장을 하면은 이게 한 몇만 원대로 뛰고 100세까지 보장을 하면은 10만 원대로 넘어섭니다. 이 특약 하나에. 부담스럽네요. 예, 많이 부담스럽기 예. 때문에 일단은 나이가 젊으시니까 80세 아직도 향후로 한 50년이 더 있어야 예. 되기 때문에 80세로 좀 적절하게 측정을 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질병 후유장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치아 같은 경우는 연골결소 5개, 5% 정도, 그리고 교정 시력이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02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질병 유의장애 35%, 한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 시 20% 정도, 그리고 위, 대장 이러한 암 진단에서 절제 시 50%의 정도, 그리고 치매도 시대할 척도 2부터 주는데 3점 치매 시 60%, 2점 치매 시 시대할 척도 2에 해당되면 40% 예. 이상부터 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보장을 받으실 수 그러네요. 있는 좋은 심지어 특약이라고 치매 합니다. 보험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1일 때는 받으실 수 없으시고요. 2일 때부터,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치매 성향이 오시면은 40% 정도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정도 질병 유의장애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뇌혈관하고 뇌출혈관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대 질환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예. 시청자분 보험에서는 이 종신보험 안에 뇌출혈로 되어 있었는데 이 뇌출혈과 저희가 말하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뇌혈관하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하고 허혈성 심질환 간단하게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뇌혈관하고 뇌출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코드라고 해서 3가지의 이상이 그 코드를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 뇌출혈에 관해서는 거의 뇌출혈 관해서는 거의 이제 중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장 범위는 적지만은 이제 사망 확률, 위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뇌출혈에 보장하는 범위는 약 뇌혈관 질환의 100%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작네요. 예, 그리고 작은데? 뇌출혈까지 가기 전에 좀 우선 발견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인데 여기서 이제 합병증이나 그런 걸로 많이 오는 게 당뇨나 이제 고혈압 같은 거에서 예. 합병증으로 많이 오는 게 뇌경색적으로 많이 오는데 이거는 뇌졸중에 좀 포함이 되는데 일부 CI 보험에서는 뇌졸중까지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상위 버전인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뭐든지 뇌혈관에 대해서 100% 보장을 하기 때문에 증권을 보시면은 나는 뇌출혈 2대 질환이라고 해서 뇌출혈로 돼 있으시면은 꼭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뇌혈관 질환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길 그러네요. 바라겠고요. 이왕이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 가장 크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 심장 질환 쪽도 살펴볼까요? 예, 심장 질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급성 심근경색하고 허혈성 심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급격하게 심경이 와서 이상이 있을 때 보장을 받는 건데 급성 심근경색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이제 2위에 해당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좀 희박하긴 해요. 그렇게 많이 보장이 많이 사망을 한다고 해서 급성 심근경색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협심증으로 많이 오세요. 그래갖고 협심증으로 와서 많이 진단을 받아보시는데 급성 심근경색만 가지고 계시면은 이런 협심증이나 기타 질환,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꼭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100%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진단비로 들으셔야 맞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장 범위를 보니까 우리 오늘 사연 주신 시청자분들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분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리모델링을 두 가지로 정도로 예. 추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해지환급금을 없다고 손해를 보신다고 해서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택일을 하시라고 선택을 드렸는데 일단 주계약 생명보험에 있는 특약들은 5년 갱신이기 때문에 모두 그 특약들만 손해보험사로 옮기는 거죠. 그 특약들을 다 없애고 주계약만 갖고 가는 거죠. 그 이유는 일단적으로 이거에 대한 20년을 유지한다고 키면 주계약만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년을 유지하시게 되면은 3.25라는 평생 이율로 금리 높은 걸로 가져갈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도 안 보시면서 약간의 저축 기능 그걸로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꼭 저축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사망 보장을 받으시면서 향후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클 때까지만 있으시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이 돈을 뺐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유니버셜 같이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 개념이 아니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횟수만큼만 이렇게 빼서 사망보험금과 비례해서 해지환급금을 빼쓰실 수가 있으세요. 20년 후부터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용 방향을 했을 때 이제 각 손해보험사에서 어린이 보험으로 아직 나이가 28살이니까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무해지환급형으로 어린이 보험을 했을 때 질병유효장애 3천만 원 정도 80세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100세 만기로 암진단비나 뇌혈관 진단비 또는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를 가져가셔서 총 보험료 약 5만 7천 원대로 같이 가지고 가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은 갖고 계시는 생명보험을 전부 다 해지를 과감히 하시고 정확하게 진단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무해지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뭐 질병효율장애뿐만이 아니라 암진단비, 뭐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등 암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도 해서 10만 원 초반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아직은 결정을 안 하셨는데 예. 이건 이제 선택 사항인 거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네요. 두 가지 방법 제시해 주셨어요. 2016년 이 당시에 저해지보험이 처음 나와서 적용률이 높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상당히 크니까 유지를 해 가시면서 주계약만 유지하시면서 보완해가는 방법 그리고 혹은 전부 해지를 하시고 새로 보완하는 방법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이 있을까요? 예, 일단 팁 같은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웬만하면 안 하게끔 처음부터 가입을 적절한 이분같이 그냥 누가 해주겠거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적을 갖고 뚜렷하게 가입을 하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자기 재정 사정에 맞게끔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드시는 게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 아예 안 받을 때가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훈수 전문가님과 함께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결국 보험은 내게 맞는 보험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여성분처럼 내가 생각했던 보험과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처음 가입할 때부터 맞춤옷처럼 딱 맞는 보험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필요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